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5회 합격하신 윤유정 평가사님과 생활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사님 공부는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대학동에서 했고 그 전에는 본가 쪽에서 했었습니다. 뒤늦게 들어간 편이네요. 네, 10월 달에 저희 결과가 나오잖아요. 사실 기본 강의도 다 안 듣고 간 과목이 있었음에도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들어갔습니다. 뭔가 신림동에 가면은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가에 있을 때 공부를 연속적으로 잘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이틀 공부하면은 하루는 조금 놀고 그러면 그 놀 때도 술을 먹어가지고 다음날 너무 숙제 때문에 힘들어서 늦게 시작하고 근데 이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바로 저는 실무 개별 스터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실무 개별 스터디는 보통 아침 8시, 9시부터 하니까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사 왔는데 실무 스터디 빼가면서까지 술 먹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딱 그 개별 스터디를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집 계약도 안 했는데 개별 스터디 구하고 나서 집을 계약했습니다. 근데 실제 들어와서도 이게 처음에는 한두 달 좀 잘 되다가 또 무너지시고 평소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네. 저는 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기 오면은 나는 무조건 열심히 할 사람이다. 라고 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년 차로 붙으시게 되는데 돌이켜 봤을 때 이런 거 좀 중요한 것 같다. 몇 가지 꼽아 주실 수 있나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수험 기간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결국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성향이라고 하면은 나는 아침형 인간인지부터 시작해서 독서실도 오픈된 데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잘 되는지 이해형인지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단기 합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합격 수기들을 열심히 찍는 이유가 각각 사람들마다 그 과목을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기본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월화수목금토일 공부 패턴 어떻게 되셨어요? 우선 평일에는 아침에 실무 스터디 가고 오전에는 그렇게 실무만 공부를 하고 점심 먹고 이론하고 저녁 먹고 법규하는 식으로 패턴은 단순하게 갔습니다. 토요일은 GS 있으니까 하루 종일 GS를 했고요. GS 끝나고 나서는 저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일요일 오전까지는 늦잠 잔다든지 해서 체력 보충도 하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무 이런 법규를 이렇게 1대1로 했던 거는 마지막쯤 얘기죠? 네, 마지막쯤 얘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넷으로 몇 시간씩 공부했던 것 같아요? 신림동에 오고 나서는 평일에는 보통 12시간 그 정도 하려면 하루 생활 패턴이 어떻게 돼야 돼요? 8시 한 반 정도부터 실무 시작해서 한 12시까지 공부를 하거나 다 못한 날은 1시, 2시까지도 해서 저는 그 플래너를 썼거든요. 주간 플래너. 하루하루 그거를 꼭 다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못 채우는 날이 있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일요일 날 다 채우는 식으로 해서 그 주에 채웠던 플랜은 무조건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는 스트레스는 한 3월 정도부터 제가 체력 이슈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가지고 진짜 너무 공부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점심 먹고 나서도 너무 졸리고 처음에는 그냥 한 10분 엎드려서 자던 게 점점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막 그러고 이제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깨든 목이든 마지막으로 갈수록 진짜 한의원을 거의 밥 먹듯이 다니고 시험 전날에도 너무 여기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한의원 가서 저 내일 시험인데 침 놔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체력이 너무 고갈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붙을 줄 모르고 있었는데 3년차 때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합격하고 나니까 씻은 듯이 그럼요. 언제 아팠는지도 기억 안 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아프셔도 너무 울적해 하지 마시고요. 합격하면 치유되니까 조금만 잘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돌이켜봤을 때 공부할 시간도 바쁜데 그래도 운동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말에도 하루 하고 평일에 하루 하고 진짜 못해도 주 2회 정도는 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웨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력에 도움이 되는 유산소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약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판으로 갈수록 체력이 딸려서 마지막에 되게 무너지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마지막에 공부도 잘 안 되는데 몸까지 힘들어 버리니까 확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체력 관리하는 거는 잘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림동에서 개별 스터디 하는 거, 저도 개별 스터디 하러 신림동 가야 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개별 스터디의 필요성 실제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거는 정답이 사실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성향상 필요에 의해서 개별 스터디를 한 거고 나는 그거 없이도 평일에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실무 문제 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신림동까지 와서 개별 스터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저는 개별 스터디 파였어요. 기본적으로 저 혼자 하면 잘 안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대신에 누가 이렇게 좀 앞에 앉아 있으면은 해요. 저 같은 또 성향의 분들은 개별 스터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 또 완전 반대의 분, 어떤 분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경쟁심이 너무 생겨서 너무 힘들 정도로 나를 학대한다. 그래서 나는 혼자 하겠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 성향의 문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좀 어떤 생활적인 면, 멘탈적인 면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저는 멘탈이 굉장히 약한 편이고 그래서 수험기간 내내 불안하고 조금 담대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과연 나를 합격으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계획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저의 불안함을 자꾸 없애고 하는 식으로 저를 달랬습니다. 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불안했던 것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에 대한 방증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불안하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위안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판가사님 합격수기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